안녕하세요. 실크 수학 윤기은의 매스 팁 현타 시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샤론코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수학 교재 답안지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수학 문제집을 사게 되면 답안지는 버리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답지 보고 문제 풀지 말라고 했는데 답지 안 보고 끝까지 문제를 풀어야 수학적으로 실력이 향상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답지에 노출되는 거를 상당히 꺼려 하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머님들이 직접 채점도 해주시고 오답 관리도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답지에 대해서 노출이 거의 없죠.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되게 되면 모든 수학 교재의 답지, 우리 아이들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올바르게 답지를 활용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은 학습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지를 어릴 때부터 제대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교육을 시켜줘야만 정말로 아이들이 답지가 필요한 순간에 올바르게 이 답지를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답지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지 크게 두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팁은 답지는 보는 빈도와 그다음 보는 환경이 중요하다입니다. 두 번째 팁은 답지도 꼭 공부를 해야 한다입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지를 보는 빈도와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답지를 보는 빈도가 잦으면 아이가 생각을 많이 안 하겠죠. 자연스럽게. 답지를 봤더니 이해가 되고 난 시간이 없고 따라서 답지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 좀 쉽게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땐 답지는 워낙에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체계를 잡아서 풀어낸 거라서 누가 봐도 그래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이렇게 푸는 거면 되는구나 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해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답지를 보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정작 본인께 된 것도 아닌데도 아이들은 안도하면서 이해됐으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꼭 그럴 때마다 다시 그 문제를 풀리면 또 모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답지를 보는 빈도수가 늘어날수록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고 생각의 힘도 좀 크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지를 보는 환경인데 집에서 답지를 볼 때 방에서 혼자 몰래 보게 되면 쉽죠. 이렇게 싹싹 들어서 보면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럴 때는 이제 답지가 접근이 쉬워지는데 만약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의 거실이라던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계신 곳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답이 좀 궁금해요. 아니면 이 풀이가 좀 궁금해요. 라고 하면서 보게 된다면 사실 답지와의 거리가 살짝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 혼자 몰래 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을 때 보는 게 조금 꺼려지기 때문에 확실히 빈도도 그렇고 정말 그리고 본인이 몰랐던 것 자기가 지금 이거 볼게요 라고 한 그 문제만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답지를 접근할 때는 조금의 양심이 생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답지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아이들을 첫 번째 채점할 때는 빠른 답지, 저는 빠답이라고 부르는데 빠른 답지를 통해서 1차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자기가 스스로 풀어내게끔 3번의 기회를 줍니다. 5번도 주고 싶고 6번도 주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전 딱 3번까지는 우선 아이에게 주거든요. 3번까지 공부를 했을 때 그래도 모르겠다 싶은 문제들은 답지에 저는 한두 줄 정도만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부 다 보지 말고 이 문제의 아이디어,
핵심 전략, 처음에 스타트를 어떻게 출발하는 건지에 대한 팁을 가져갔을 때 그 다음으로 한 80%는 스스로 풀어낼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이 문제를 아예 모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모든 문제 전략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가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로 시험 때 그것을 써먹는 게 중요한 거지, 아예 아이디어가 없는 친구한테 아이디어를 발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이 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재밌어하는 친구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 답지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지를 보더라도 한 두 줄 정도까지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한 다음에 또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답지도 단계를 밟아가서 보면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2번, 두 번째죠. 답지도 꼭 공부하여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초등학교 문제집 같은 경우는 답지를 공부할 것이 크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재, 아이들이 인기 많은 교재들은 답지가 두꺼운 교재들입니다. 한 문제에도 푸는 방법이 두세 가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팁이 주는 경우, 그리고 이 조건과 저 조건을 바꿔놨을 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핵심 꿀팁 같은 게 적혀있는 그런 교재들, 이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킬러 문제들을 보면 기출문제 중에서도 애들이 분석을 많이 하죠. 기출문제를 달달달 외워서 푸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기출을 변형한다면 그 가지고 있는 기출의 조건을 바꾸거든요. 조건을 바꿨을 때 그때는 이게 성립했지, 이번에 조건을 이렇게 바꿀 건데 이게 성립하는지 네가 판단해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팁들이라던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조언을 주는 곳이 사실은 교재 답지입니다. 그래서 답지도 꼭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찍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끼워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류가 생긴 채로 문제를 풀었더니 여차여차해서 답이 딱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와 똑같은 문제가 시험이든 어딘 나왔을 때 이 아이는 못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동그라미 맞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문제를 다시 보진 않아요. 간혹가다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풀이가 틀린 점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수학적으로 약간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정말 대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질문 안 해요. 맞았으니까 우선 넘어가는 거죠. 이때 답지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알 거예요. 그때 내가 요거 찍어서 맞았었지 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를 그 답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못 풀었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공부를 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꼭 저는 맞았던 문제조차도 답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답지를 공부할 때 친구들이 이런 걸 느끼는 적도 있어요. 선생님, 답지보다 제 풀이가 더 간단한데요? 답지보다 제가 더 잘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혹가다 묻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잘했어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나 좀 수학 잘하나 봐, 답지보다 내가 풀이가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으쓱해져가지고 막 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가 아이한테는 수학적인 자신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지 풀이보다 더 신박하게 푸는 친구들이 있으면 엄청 많이 칭찬을 해줘요. 근데 그조차도 비교 대상이 있어요. 풀이를 서로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자기가 진짜 잘 풀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끼워 맞췄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답지를 보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풀었을 때 정답, 문제 스타트부터 정답까지 한 3바퀴 돌려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답이 나오긴 했지만 답지는 한두 바퀴만 와도 충분히 답을 풀어낼 수 있는 전략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 팁들도 공책에다 메모를 해두고 아니면 포스트잇 붙여놓고 꼭 기억하기, 이러한 전략도 있구나 라고 암기해 두면은 나중에 그런 비슷한 유사유형이라던가 다른 그 비슷한 전략을 쓰는 문제들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답지도 사실상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나 이제 답지 보면 안 돼! 라는 그런 말들 때문에 답지를 버리지 마시고 아이한테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기회를 주시면서 공개되어 있고 오픈된 장소에서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